안녕하세요. 정보보호 전문 미디어 데일리쉽기의 길민권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파고네트웍스 권영목 대표님을 모시고 MDR 서비스를 통한 보안 위협 공동 대응 방안을 주제로 1시간가량 웨비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번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보보호 업무에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웨비나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진행해 주실 권영목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고네트웍스 권영목입니다. 네, 강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우선 그 파고네트웍스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고네트웍스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파고네트웍스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해오고 있고요. 글로벌 벤더에 있는 혁신적 실용 기술과 제품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방법론 그리고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서비스를 처음부터 도입을 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가상 서비스와 가상 SOC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품 포트폴리오와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저희는 엔드포인트 보안 제품으로서 블랙베리와 딥 인스팅크트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블랙베리는 OT ICS 환경이나 데이터 센터 서버, 클라우드 서버 쪽으로 가장 최적화되게끔 현재 구성을 해놨고, 딥 인스팅크트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자 PC나 VDI, 포스, 키오스크, 모바일 환경에 가장 최적에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재 포지셔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블랙베리와 딥 인스팅크트는 에이전트 기반으로 엔드포인트 시스템이 탑재되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엔드포인트가 탑재되지 않은 곳에 침투하는 위협이나 온고잉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탐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저희가 스텔라 사이버라고 하는 오픈 XDR 플랫폼 기반으로서 엔드포인트가 설치되지 않는 곳에 수많은 소스로부터 네트워크 트래픽, 이벤트, 로그, 원시 데이터를 수집해서 심이라든가 NDR, UEBA, 스레트 헌팅, 소어 기능을 함께 하는 그런 플랫폼을 도입을 했고요. 저희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품만 판매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파고네트웍스가 직접 단연간 경험으로 만든 딥액트라고 하는 NDR 서비스와 함께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제품과 서비스가 합쳐져 있는 MDR 애저 서비스, SOC 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파고네트웍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MDR 서비스 기반 모듈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리서치들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대시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위협 분석하면서 나오고 있는 스레트 인텔리전스라든가 IOC 등을 추출해서 고객들에게 공유하는 커뮤니티까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엔드포인트에 기반한 관리형 탐지 및 대응 시스템과 방법이라는 특허를 작년 말에 최종적으로 획득을 했고요. 이런 기법들이 현재 저희 서비스 플랫폼에 녹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파고네트웍스가 제품을 제안하면서 MDR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고객들이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까지 400여 개 이상의 고객들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럼 MDR에 대해서 그리고 파고네트웍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안이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죠. 공격 자체가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고 진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도화되고 진화된 공격에 대해서 잘 방어하고 탐지할 수 있는 솔루션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솔루션만으로도 충분한가? 아니면 이 솔루션 이외에 또 다른 탐지와 대응 서비스가 들어가야 하나, 프로세스가 들어가야 하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해볼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솔루션과 함께 매니지드 탐지 대응이라는 서비스가 함께 가면서 제안사와 고객이 보안 위협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논의드려 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관객 여러분들께 설문지 작성을 해주신 분들께 100분 선정을 해서
스타벅스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10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또 헤이주스 20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정목 대표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격이나 위협 자체가 상당히 진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솔루션 자체도 상당히 많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근데 솔루션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보안이라는 영역 자체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보안 위협이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오늘 저희가 논의해야 할 솔루션군들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표에서는 먼저 위협 대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위협은 먼저 malware 기반 또는 malware가 아니라면 malicious activity, 즉 malware 없이 들어오는 고도화된 공격이 되겠죠.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위협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두 가지 유형은 때로는 파일 기반으로 공격이나 위협이 들어올 수 있고 때로는 파일리스 기반으로 공격이나 위협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lware와 malicious activity가 파일 기반 또는 파일리스 기반으로 들어오는 위협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솔루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앞서 말씀드린 위협 대비해서 시장에 나와 있는 보안 고도화 솔루션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EPP, EDR, NDR 또는 XDR, SOAR, TIP, Threat Hunting, Investigation, 마지막으로 MDR이라는 영역까지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살짝 혼동을 하시는 부분도 존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와 같은 제안사들이 혼동스럽게 고객사에 제안드리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개념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고객사나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만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보시는 이 장표를 한번 나눠봤어요. 이 나눈 기준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위에 5가지와 중간에 3가지, 제일 마지막에 MDR 영역으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제품, 솔루션 또는 조금 더 확장된 플랫폼 그 자체입니다. 즉 기술이 녹아 들어가 있는 솔루션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EPP 솔루션, EDR 솔루션, NDR 솔루션, XDR 플랫폼, SOAR 플랫폼이라고 되는 거죠. 그럼 밑에 나와 있는 Threat Intelligence 플랫폼이나 Threat Hunting이나 Investigation은 뭐냐? 이 밑에 있는 중간에 있는 영역들은 위에 있는 제품과 솔루션 또는 플랫폼이 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부가적으로 연동되는 추가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팁, 특히 Threat Intelligence 플랫폼이 제품화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 제품 자체가 IOC를 추출하고 더 잘 연동시키기 위해서 기존 솔루션들하고 연동돼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MDR은 실질적으로는 위의 제품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전문가들이 뒷받침해주는 서비스 영역이다. 즉 MDR은 그 자체가 제품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MDR은 앞선 제품과 솔루션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품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앞선 제품을 이용해서 또 다른 역량이 들어간다. 서비스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이나 엔터프라이즈 고객사에 저런 제품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보니까요. 보호해야 할 정보와 자산과 인프라가 존재하면 당연히 고도화된 위협을 예방하고 차단 또는 탐지, 조사, 대응하는 솔루션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앞서서 5가지 EPP나 EDR, NDR, XDR, SOAR 플랫폼 같은 것들이 솔루션이나 플랫폼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플랫폼이나 솔루션에 Threat Intelligence나 위협 헌팅, Threat Hunting 그리고 조사하는 방법, 기술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수행을 합니까? 바로 고객사나 엔터프라이즈에 있는 보안 운영팀, 보안 기술팀, 보안 관제센터 또는 모든 이벤트를 인시던트로 사고로 인지한다면 인시던트 리스폰스 즉 IR팀에서 하게 되겠죠. 그런데 솔루션이 잘 들어왔고 기술도 밑받쳐주고 있는데 보안팀에는 제한된 리소스와 제한된 시간과 그리고 투여할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MDR, 즉 위에 있는 솔루션과 제품을 이용해서 고객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업할 수 있는 프로세스,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로서 MDR이 제공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왼쪽 윗부분이 기업과 고객사에서 가지고 있는 직접 운영하실 수 있는 솔루션과 기술들이고, 제일 마지막 부분이 외부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조금 혼동스러웠던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근데 이 개념 자체는 조금씩 바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XDR과 MDR은 서로 동일한 서비스 영역으로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XDR 플랫폼 자체가 MDR 영역으로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지금 솔루션은 제가 한 5가지 말씀드렸죠. EPP, EDR, NDR, 그다음에 SOAR, 그다음에 XDR이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솔루션들이 최근 어떤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동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드포인트 자체에 침투해오는 모려나 위협, 공격을 사전에 잘 차단하고 예방하면 좋겠지만, 이미 침투한 것들을 얼마나 빨리 탐지하고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기존의 안티바이러스 영역이 발전한 것이 EPP 영역이 됐었고, 그리고 이 EPP 영역을 벗어나서 이미 침투해버린 위협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탐지하고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이 바로 EDR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EPP 제품과 EDR 제품들이 서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또는 고객사에서 병행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제품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보안 벤더사 제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EPP 벤더가 EDR을 개발을 해서 출시하고 있고, EDR 전문 벤더가 EPP 기술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의 제품 구성 사례를 보시면 원 벤더, 즉 하나의 보안 벤더가 싱글 에이전트, 유니파이드 에이전트 또는 콘솔리데이터 에이전트라고도 하죠. 통합 에이전트 기능으로서 프로텍트, 디텍트, 리스판스를 제공한다던가, 또는 하나의 벤더가 기존의 EPP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EDR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멀티 에이전트로 가는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객사에서는 EPP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제품을 따로 벤더를 선정을 하고요. EDR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벤더를 따로 선정해서 멀티 에이전트지만 벤더 자체도 서로 다르게 가져가되 중앙 통합 관제 시스템에서 유기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이전트가 멀티 에이전트든 싱글 에이전트든 프로텍트와 디텍트와 리스판스 자체를 하는 역할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서비스 자체가 엔드포인트 단에서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엔드포인트 관련된 제품들은 에이전트가 설치돼야 되는데, 에이전트가 설치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이 이제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분석을 하고 그 중에서 위협에 관련되어 있는 트래픽을 탐지해내고 실질적으로 그 위협을 유발시키는 소스나 그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데스티네이션, 엔드포인트들을 찾아내는 이 NTA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NTA라는 영역 자체를 2020년도에 가트너가 NDR, 즉 네트워크 디텍션 앤 리스판스라는 솔루션으로 포지셔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텍션보다 대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품 역량을 재정의하고 있는데, 대응도 자동 대응해서 방화벽하고 연동된 다음에 C2로 가는 트래픽을 차단할 수도 있지만, 수동 대응, 즉 관리자나 스레트 헌터가 실질적으로 위협 헌팅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쪽이 NDR에서 제공하고 있는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의 NDR 솔루션 벤더도 자기들만의 기능을 많이 추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많이 추가되는 기능들이 암호화된 의심스러운 트래픽을 복호하지 않고 어떻게 의심스러운 트래픽을 유발하는 엔드포인트인지 탐지하는 방법론을 채택하는 벤더도 있고요. 최근에는 대응적으로 많은 기능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탐지도 중요하지만 탐지된 것들을 다른 솔루션들과 연계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는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조사하는 기능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좀 더 무게감 있게 채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봐야 할 솔루션이 이제 XDR 부분인데요. 참 이 XDR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 X는 심플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앞서서 저희가 EDR, 엔드포인트, NDR,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편적으로는 트래픽과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외의 것들은 탐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SIEM 솔루션도 필요하고 또 다른 보안 솔루션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위협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받아들이겠다. 즉 디텍션이나 리스판스하기 위한 소스에 대한 역할을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의미에서 익스텐드 X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기존의 EPP, EDR, 엔드포인트 영역이 있었고요. 기존 NTA, NDR 영역이 있었는데 XDR, 즉 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e 영역으로 오게 되면 중간에 XDR 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엔드포인트 또는 네트워크 트래픽 뿐만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는 수많은 보안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 또는 사스 어플리케이션들, 요즘 많이 사스 어플리케이션 많이 쓰고 계시죠. 특히 재택근무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벤트들, 그 다음에 버추얼 머신들 또는 클라우드 기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트래픽이나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벤트들, 그리고 요즘 다커 같은 컨테이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인프라에 존재하는 많은 영역으로부터 이벤트를 받아들여서 수집 역할을 확장시키고 익스텐드 시켰죠. 그리고 이기종으로부터 수집된 이벤트들로부터 위협을 잘 탐지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디텍트 엔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베스티게이션 할 수 있는 것과 리스판스 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해서 전반적인 새로운 포괄적인 시스템과 플랫폼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XDR 영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EDR과 NDR이 상당히 잘 포지셔닝하고 있는데 차츰 움직임은 이 EDR과 NDR 벤더사조차도 XDR 영역으로 간다. 즉 기존의 EPP와 EDR이 합쳐진 다음에 이 영역 합쳐진 것이 다시 XDR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시장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OA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보안 관제 시스템이 상당히 잘 구축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보안 관제 시스템들도 보면 수많은 보안 솔루션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중앙에서 모집한 다음에 어떤 룰 베이스에 의해서 얼럿이 발생하게 되면 그 얼럿에 대해서만 수동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고는 했었는데, 이 SOA라는 것이 그런 반복적인 작업들을 단일 플랫폼 기반에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시켜주고 사고 대응을 쉽게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플랫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수많은 보안 솔루션들도 연동이 되고 SIEM도 연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위협 인텔리전스도 연동하는 것이 기능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SOA라는 제품 자체가 고객사에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고객사에서 기존의 특정 보안 사고나 또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A, B, C 유형으로 대응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분석해서 이것들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자동화하는 것인가 할 수 있는가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기반을 잘 수립한 다음에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는 거죠. 물론 이 SOA라는 제품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고도화된 플랫폼 중에서 가장 전문가가 많이 필요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대형 엔터프라이즈 그룹이나 서비스 사업자 위주로 SOA가 많이 구축되고 있고요. 뭐 SMB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중소기업 쪽에서는 아직 SOA가 많이 구축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진흥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위협을 어떻게 잘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솔루션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이 솔루션들이 현재 시장에서 화두는 엄청나게 되고 있지만 도입이 많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활발히 도입은 많이 되고 있지만 그만큼 기대했던 것만큼은 시장에서 많이 도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주제는 보안 고도화 솔루션 자체적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그 솔루션 자체적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보호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짚어보시죠. 기업 고객사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EPP나 EDR 또는 NDR, XDR, SOA 같은 것들을 단일 플랫폼 또는 통합으로 유기적으로 서로 엮어가지고 잘 적용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년간 생각보다 도입이나 적용하는 비율이 저조했습니다. 최근에 도입이 증가는 하고 있죠. 근데 저는 다른 고려할 사항이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EDR, NDR, XDR, SOA, MDR이라는 서비스까지, 즉 여기는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들이 같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보안 고도화 솔루션이나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도입을 하시려고 고려하신다면 전제 조건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품을 도입하시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뭘까요? 보안 솔루션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 제목 보시는 것처럼 보안 고도화 솔루션이라고 했어요. 사실 이 제품들을 들여다보시기 위해서는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도입의 전제 조건은 이미 위협이 침투했다. 또는 위협이 더 타겟팅된 공격을 위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전제 조건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미 침투했거나 현재 천천히 또는 빠르게 진행 중인 위협을 얼마나 빠르게 탐지해내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위협의 체류 시간, 즉 드웨일 타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깨끗하게 제거해내는 것이 바로 이 솔루션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사전에 침투를 예방할 수 있다면 굳이 이 솔루션들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바라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보안 고도화의 솔루션들은 이 도입 전제 조건과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솔루션들은 다 끝에 R이 붙어 있습니다. 디텍션의 리스판스죠. 디텍션은 당연히 기술적이나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위협을 잘 탐지해내겠지만 리스판스 영역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영역이 저희가 처음에 이 솔루션 군들이 시장에 소개됐을 때 쉽게 빠르게 적용하고 확산시키는데 조금 저해됐었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영역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리스판스를 제품 자체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관점, 즉 EDR 시스템, NDR 시스템, XDR 시스템, SOA 시스템, MDR 영역, 이 시스템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어떤 위협이 발생되면 당연히 얼럿을 띄우겠죠. 또는 EDR, NDR, XDR, SOA 같은 제품들이 다 플레이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기반으로 이렇게 대응하라 라는 것들이 있어요. 또는 위험한 시스템이 발견됐으니까 NAC랑 연동해서 코런틴 시킬 수도 있고, 또는 위험한 프로세스와 차일드 프로세스를 킬시킬 수도 있고, 그 이벤트를 발생시켰을 당시에 로그인한 모든 사용자를 로그아웃 시킬 수도 있고, 더 많은 위협을 조사하기 위해서 컨테인먼트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외부 솔루션들과 API로 연동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특히 쿼런틴이나 킬 프로세스나 로그아웃이나 인터그레이션 시키는 것, 즉 방화벽 룰 생성시켜가지고 세션을 자른다던가 하는 것들이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이게 정말 위협이야 라고 판단되면 자동화 시킬 수가 있는데, 저희가 EDR, NDR, XDR, SOA를 운영하다 보면 정말 이게 명확한 위협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시스템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룰 베이스로 차단하는 게 쉽지가 않았죠.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스템 관점으로만 리스판스를 접근하니까 이 시스템들이 빨리 확산되는데 저해 요소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바로 이 리스판서를 다른 관점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전문가 관점에서 매뉴얼 관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뜬 얼럿에 대해서 물론 자동화시켜서 오토메이션 시킬 수 있는 리스판스는 시스템 관점에서 끝났지만 나머지는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인베스티게이션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스레트 헌팅은 뭡니까? 스레트 헌팅은 스레트를 헌팅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위협이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A라는 IOC를 바탕으로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시스템에서는 위협이 안 됐지만 사람이 스레트 헌팅을 통해서 위협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 과정들. 또는 포렌식하고 또는 다른 시스템에서 액션이나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대응 방안을 이끌어내는 작업들. 전부 다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즉 매뉴얼 리스판스 관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EDR과 NDR과 XDR, SOAR, 마지막에 MDR이라는 서비스가 위에 네 가지 영역을 시스템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전문가 관점에서 도와주는 관점이다. 이것들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솔루션들을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죠. 앞서서 제가 이제 그 리스판스 관점에서 사고방식을 조금 바꾸면은 도입을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조금 제 생각을 전해드렸고요. 기존의 EDR이라는 제품이 수년 전에 나왔을 때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입할 때는 상당히 좋았는데 도입 이후 실패했었던 시나리오예요. EDR을 도입할 때 현혹시키는 데모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위협이 메일을 통해서 첨부 파일 통해 왔고 첨부 파일 통해서 DOC 파일을 열었더니 매크로 통해서 파워쉘이 실행됐고 외부 C2 서버로 연동한 다음에 뭔가를 다운로드 받고 이 다운로드 받은 것이 다시 모래로서 작동해서 백도어나 랜섬웨어가 될 수 있다. 또는 레지스트를 수정한다. 라고 하는 상관관계를 쭉 그려주는 것들을 보고 저희는 와 EDR을 도입하면 위협 전반적인 것들을 볼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 데모 시나리오는 테스트를 보여주는 데모를 보여주는 당사자 즉 제안사인 저희 입장입니다.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모래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랜섬웨어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또는 워너크라이처럼 자가 복제해서 침투해 나가는 그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겠죠. 파일리스트 어택인 경우도 이미 알고 있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어떤 위협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이 솔루션이나 플랫폼에 어떤 메뉴를 클릭하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 고객을 현혹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데모 시나리오를 갖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제품을 선정하시게 되면 나중에 실질적인 사례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웹 브라우저 통해서 워드 파일 다운로드 받는 게 위협인가요? 워드 파일 안에서 특정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게 위협이라고 저희가 결정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것들은 저희가 외부랑 통신할 수 있는, 즉 워드를 이용해서 어떤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실제 웹페이지가 열리게끔 하는 그런 작동도 저희가 매크로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파일을 오픈시킬 수 있는 것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현혹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데 실제 상황은 이런 상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는 EDR을 도입을 했을 때 특정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솔루션 입장에서는 다른 위협에서 발생했었던 이벤트와 비슷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얼럿을 띄워줬을 것이고 그렇다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위협 탐지된 이벤트는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프로세스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혼동스럽고 실패했었던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NDR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모 고객사에서 저희한테 한번 의뢰를 주셨던 부분인데요. 그 고객사에서 특정 NDR 솔루션, NTA 솔루션이죠.
그 솔루션을 쓰고 있는데 어떤 위협 이벤트가 떴나 봐요. 그런데 NDR을 제안하고 설치했었던 제안사에서 고객사에 이 로그 이벤트를 보여줍니다. 트로jan이 특정 PC에 다운로드돼서 POP가 설치됐다라고 하는 이벤트를, 그리고 저희 솔루션이 드디어 이런 이벤트를 찾았습니다. 조치하십시오 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고객은 정확하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 POP가 침투한 과정은 뭐고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대응 방안은 뭔가, 이 POP가 정말 POP라면 지우면 되나, 아니면 이 POP가 다음에는 드랍이 되지 않도록 뭔가 또 다른 네트워크 보안 장비에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하나, 이게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데 실질적으로 솔루션에서만 끝내버린다고 하는 것이 현재 도입 이후에 더 활성화될 수 없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고려해 볼 사례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위협 트래픽에 대해서 어떤 가시성을 확보했다면 사후 조사 방향이나 대응 액션 가이드가 꼭 나가야지만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진흥화된 위협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보안 고도화 솔루션과 플랫폼, 그리고 왜 이 솔루션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년간 빠르게 확산하지 못했었던가에 대해서 저희의 생각을 조금 나누어 드렸는데요. 지금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서비스에 대한 부분, 리스판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장표부터는 이 보안 고도화 솔루션들이 이 서비스라는 것을 만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실제로 이 보안 제품을 만들어내는 벤더사를 한번 보죠. 파고네트웍스도 블랙베리의 현재 마스터 총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블랙베리 제조사 입장에서는 블랙베리 가드라고 하는 MDR 서비스를 냅니다. 즉 제품과 함께 이 제품에 대해서 24/7 관련돼 있는 365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요. 이벤트가 뜨면 봐주는 서비스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경쟁사지만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의견을 나누는 자리니까 팔콘 컴플리트라고 하는 MDR 서비스를 24/7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맨디언트, 디텍션 앤 스레트 헌팅이라는 기능으로 매니지드 디펜스라는 MDR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죠. 센티넬1, 비질런스 리스판드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포스, 똑같이 MTR이라고 하는 MD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제조사 자체,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제조사 자체가 이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더 시너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향성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제품을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즉 EPP 제품, EDR 제품, NDR 제품을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MDR 플랫폼과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시큐어웍스가 대표적이죠. 매니지드 XDR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AT&T 매니지드 트레트 디텍션 앤 리스판스, 또는 트러스트 웨이브도 MTDR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고, 이 영역에서는 다른 솔루션이나 그들이 개발한 또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 고객사에 탐지된 이벤트를 직접 들여다보고 능동적으로 리스판스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과 서비스가 함께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MDR 서비스는 무엇이기에 제품을 만드는 솔루션 벤더도 또는 MDR 특화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나오나라고 이제 저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실은 실제로 2018년도에 가트너 시큐리티 리스크 매니지먼트 서밋에 워싱턴에서 열렸었죠. 이 서밋에 저희가 직접 가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상당히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을 제가 정보를 추려서 오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트너에서 말했던 MDR 프로바이더에 대한 영역을 보시면은 기존에 이미 보안관제 서비스가 있는데 그 보안관제 서비스와는 차별화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기존에는 보안관제 서비스가 이벤트가 뜨면은 단순히 그냥 그 이벤트가 왜 떴는지에 대한 것만 결과론적으로만 갔는데, 이 MDR 서비스가 오면은 결과론적으로만 가면 안 되고, 즉 레미디에이션이나 리커버리만 가면 안 되고, 실제로 이 레미디에이션과 리커버리 하기 위해서
이 위협을 분석하는 정확한 분석 과정을 고객사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쿼런틴이나 프로세스 킬만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리스판스 역할로 정해버리면 기존에 앞서서 솔루션이 가지고 있던 단점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왜 이것들을 쉽게 쿼런틴 못하고 프로세스 킬을 할 수 없으니 이런 대응 방안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뭔가를 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MDR 프로바이더가 가져가야 할 아키텍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위협 탐지나 대응 기술이나 제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없이는 뭔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앞서서 뭐 EDR 제품이 될 수도 있고 XDR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품이나 솔루션에서 1차로 뭔가 이벤트가 떠서 탐지가 되면 이 MDR 프로바이더는 2차로 꼭 분석을 수행해야 되고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역량도 필요하지만 플랫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수많은 이벤트 로그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호관계 분석 기술이라든가 스레트 헌팅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특정 조건이 뜨면 이렇게 액션하겠습니다라고 룰을 아무리 잘 만들어낸다고 해서 이게 MDR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저희가 요즘 보면 잘 하고 있는 보안관제 서비스 중에 하나가 A라는 고객사에서 ABC라는 유형의 위협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미리 차단하자라고 해서 그 룰을 이렇게 미리 셋업해놓고 액션 정책을 수립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이 MDR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이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이 MDR 프로바이더들이 가져가야 하는 요소다라고 지금 현재 가트너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DR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고객분들을 보면요. 당장 보안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또는 기존의 네트워크 보안 장비들, 즉 경계선 보안 장비들이죠. 뭐 IPS나 뭐 샌드박싱이라든가 또는 방화벽이나 차스대 방화벽들도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위주로 현재 보안 관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디텍션과 리스판스와 스레트 헌팅이나 인베스티게이션 과정들 그리고 왜 이런 위협들이 탐지되고 어떻게 하면 차단을 더 잘할 수 있고 다음 액션이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원하시는 중견 대기업 고객도 포함이 되고요. 기존의 보안관제 솔루션들은 이미 심이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대용량 이벤트에 대한 관제를 하고 있는데 이벤트 위주의 모니터링에서 디텍션에 대한 리스판스 즉 대응 위주로 넘어가려고 하는 중견이나 대기업들도 MDR 서비스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MDR 서비스는 뭐냐? MDR 서비스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그 자산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보안팀과 즉 고객 내부의 전문가죠. 그리고 MDR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공동으로 위협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시키는 과정이 MDR 서비스다. 즉 MDR 서비스는 단순히 제품으로서 판매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변하는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탐지 방어 서비스에 대해서 상호 협력하는 공동 위협 대응 프로세스가 바로 MDR 서비스가 가져가야 하는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솔루션들이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어떤 한계점들 그리고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리스판스 대응의 영역들 그리고 그 대응을 고객사에서 수행하면 좋은데 고객사에서 시간적인 여력이나 리소스의 제한 때문에 외부 전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MDR 서비스다라고 말씀드렸고 제품과 MDR 서비스가 만나면 고객과 MDR 서비스가 만나면은 공동으로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파고 네트워크스도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품만 리셀링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서비스를 꾸준히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딥액트라고 하는 MDR 서비스 플랫폼을 런칭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먼저 파고네트웍스가 지금까지 꾸준히 나아가는 방향을 신문이나 저희 홈페이지 블로그에 와서 살펴보시면요. 저희는 쭉 기사를 쭉 읽어보시면은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매니지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개발했다. 이미 2019년도에, 2018년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단순히 제품 판매와 기술 지원만 하는 리셀러로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MDR 서비스 기업을 지향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MDR을 결합한 보안 모델로서 시장 혁신을 이끌어 나간다. 그 다음에 MDR 서비스 결합 제공 모델도 더욱 강화한다. 즉 파고네트웍스는 처음 제품 회사를 설립하는 단계부터 저희는 이 서비스 모델을 만들면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가 바로 딥액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플랫폼으로 블랙베리 제품과 딥인스팅크트 제품 그리고 엔드포인트가 설치될 수 없는 곳에 있는 위협을 더 잘 찾아내고 대응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 스텔라라고 하는 오픈 XDR 플랫폼을 제품과 플랫폼으로 쓰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MDR 영역을 서비스 형태로 저희가 고객사에 제공을 하는 것이 현재 저희의 포트폴리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제품은 잘 아실 거예요. 블랙베리는 기존의 사일렌스 제품이죠. 그래서 머신러닝 기반의 EPP 솔루션이고요. 그런데 국내에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OTICS, 즉 제조 생산망, 그리고 데이터 센터 서버, 그리고 클라우드에 있는 AWS나 Azure에 올라가 있는 서버 시스템들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PC나 키오스크나 모바일이나 VDI 영역은 특히 지금 현재 재택근무 많이 하시죠? 이런 쪽에 가 있는 시스템에 대한 위협 탐지 대응은 딥 인스팅크트가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딥 인스팅크트를 현재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픈 XDR 플랫폼인 스텔라 사이버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스텔라 사이버는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이벤트, 네트워크가 됐던 시스템에서 주던 어플리케이션은 주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그들, 트래픽들을 이기종이고 또는 정령이거나 비정령에 상관없이 받아들인 다음에 스텔라 사이버의 가장 특징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AI를 적용해서 어떤 이벤트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에 대한 얼럿을 띄우고 여기에 대한 리스판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MDR 사업자가 쓸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거죠. 즉 파고네트웍스는 MDR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스텔라 사이버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을 가지고 저희가 디벡트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런칭하게 되는데요. 이 서비스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2021년 1월, 올해 1월 달이죠. 파고 딥액트라고 하는 MDR, 즉 매니지드 탐지 대응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저희만의 보안 관제 시스템이죠. 서비스를 위한 보안 관제 시스템 센터죠. MDR 센터를 오픈했고요. 현재는 세 가지 플랫폼, 블랙베리, 딥인스팅크트, 스텔라 사이버 플랫폼으로 MDR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저희는 이 MDR 서비스를 온사이트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정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객 요청에 의해서 저희도 사고 분석에 대한 어떤 역량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가기는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클라우드 기반과 리모트, 원격 기반으로서 MDR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탐지된 위협뿐만 아니라 위협은 아니지만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고객이 요청하지 않으셔도 능동적으로 조사하는 스레트 헌팅 기능하고 대응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뽑아진 어떤 IOC라던가 스레트 인텔리전스를 따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플랫폼으로서 고도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도화되고 있는 이 플랫폼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쓰고 있지만 제품으로 상용화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레트 인텔리전스를 또 다른 저희 고객사에게 공유해주기 위해서 디벡트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죠. 현재 저희 고객사 중에서 상당히 많은 고객분들이 디벡트 커뮤니티에 가입해 계시고 서로 저희가 제공해주는 IOC나 스레트 인텔리전스를 공유해서 받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탐지되고 차단된 위협, 아까 제가 솔루션에서 말씀드렸던 EDR, NDR, XDR에서 쉽게 확산될 수 없었던 것이 시스템 관점으로만 리스판스를 했었는데 이걸 전문가 관점에서 리스판스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탐지 차단된 위협에 대해서 2차 분석 시스템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요. 정말 좋은 부분은 저희 고객이 되시면 이 서비스와 함께 상당히 고퀄리티의 품질이 높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져갈 수 있고 협업을 할 수 있으면서 함께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모듈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분석가가 있을 것이고요. 저희 디벡트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대시보드, 이 대시보드 콘솔이 나중에 상용화돼서 플랫폼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는 저희 내부적으로 현재 쓰고 있고요. 그리고 레포트나 이런 것들은 자동화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고 있는 IOC DB를 저장하는 플랫폼이 따로 있고 이런 IOC들을 디벡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고객사에 현재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벡트 서비스 접근 방식은 아주 심플해요.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솔루션으로부터 어떤 위협이 발생을 하면 이 위협을 2차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또 다른 대응도 할 수 있지만 만약 스레드 인텔리전스가 나오면 고객사에 있는 또 다른 보안 솔루션하고 연동하는 것, 즉 자동 연동 룰도 만들어 드릴 수 있지만 수동으로 저희가 연동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드리거나 그 솔루션에 룰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가질 수 있으면 그 룰을 추가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연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되지 않거나 관리에서 제외되어 있는 단말에 대한 어떤 과시상을 확보하고 탐지 영역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방식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이 탐지한 위협을 2차로 분석해 주는 것, 즉 저희 서비스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어떤 위협이 발생했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처리해 나갔고 라고 하는 전반적인 요약 레포트를 주기적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IOC 상호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긴급 위협 대응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크리티컬한 위협을 솔루션에서 잘 탐지하더라도 만약에 이 위협이 탐지되거나 차단되지 못했다면 이런 팝업 효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레포트를 만들어냅니다. 이유는 어떤 특정 솔루션이 설치되지 않은 네트워크 구역이 있기 때문이죠. 또는 대상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긴급 위협 대응 서비스를 만들면 단순히 위협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제목을 보시면 대응 서비스입니다. 분석 이후에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즉 안티바이러스에서는 방화벽에서는 NAC나 또는 자산관리 솔루션에서는 이메일 보안 시스템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이와 같은 솔루션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방어가 가능하십니다 라고 하는 대응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사에서 먼저 탐지하시고 확보하신 위협이나 머려나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저희 고객이 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면 온디맨드 위협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단지 위협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 안에도 분석 마지막에는 대응 방법론에 대해서 고객사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피드백들인데요. 상당히 좋은 반응들을 현재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파고는 제품과 함께 디벡트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목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기업 업무 환경에 침투해 있는 위협들 또는 앞으로 새로이 침투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 고객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협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 프로텍션 레이트, 즉 프로텍션 비율을 극대화시키고요. 기존에 있는 위협을 클리닝 시키고 지속적으로 보안성을 유지시켜 준다라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가는 목적이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방법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디벡트 서비스는 1차로서 블랙베리나 딥인스팅크트 같은 EPP 솔루션,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들, 그리고 XDR 플랫폼인 스텔라 사이버를 이용해서
탐지와 차단을 먼저 하고요. 이 제품들이 탐지 또는 차단한 것들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서비스가 들어가서 2차 추가 분석 대응을 하고 혹시라도 여기에서 IOC나 스레드 인텔리전스가 나오면 3차로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보안 솔루션이나 IT 솔루션들과 연계해서 공동 대응 플랫폼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안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오늘 그 진화되는 보안 위협 그리고 여기에 따른 보안 솔루션들 그리고 이 보안 솔루션들이 쉽게 확산될 수 없었던 방법에 대한 저희의 생각들 물론 이 생각이 맞을 수는 없을 수도 있겠죠. 지금 저희의 생각들 그리고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론이 리스판스 대응에 대한 방법론들을 조금 변화시키면 어떨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으로 이 대응이라는 부분을 고객사에서 직접 하실 수 없다면 저희와 같은 MDR 전문 벤더사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고 네트워크스가 제공해드리는 딥액트라는 MDR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파고 딥액트가 기존 보안 관제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그 댓글로 그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 제가 마지막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파고 고객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지금 파고 네트워크스 MDR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실제로 저희가 이 서비스를 런칭했을 때 많은 분들이 쉽게 설명하시는 게 뭐 사실 초창기 EPP 솔루션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안티바이러스였어요. 그래서 무슨 안티바이러스 하나 도입하는데 서비스가 필요하냐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면서 저희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고객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존에는 탐지되거나 격리되거나 차단된 위협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몇 건의 데이터가 탐지됐고 몇 건의 데이터가 잘 막혔습니다라는 것만 나왔었는데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떤 유형의 위협이 탐지됐고 구체적인 정보가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머레어 몇 건, 머레어 중에서 백도어 몇 건, 랜섬웨어 몇 건, 트로얀 몇 건 그리고 랜섬웨어라면 이게 워너크라이 군인지라는 구체적인 것들 그리고 여기에서 탐지는 잘 됐지만 혹시라도 탐지하지 못했다면 IOC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기 시작하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보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즉 받아보지 못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 즉 저희가 제공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기업에 침투해오는 위협이 이런 종류가 많았구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PUP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백도어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랜섬웨어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아하시는 영역은 바로 위협 분석 대응 서비스예요. 긴급 위협 분석 대응 서비스인데 이 대응 서비스 안에는 모래어를 분석한 다음에 IOC를 추출해서 혹시 이 IOC를 가지고 있는 모래어가 저희가 방어하지 못하는 즉 저희 제품이 커버하지 않은 고객사의 다른 네트워크에도 들어올 수가 있으니 그 앞단에 있는 보안 장비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IOC로서 이런 정책들을 수립하시면은 빨리 탐지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대응 가이드를 드리는데 이 대응 가이드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가이드대로 적용을 하고 계시고 이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고 좋아하시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머리어 인사이트 정보들 그리고 대응 방법론을 제공해드리는 부분 이 부분을 저희 서비스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공동 대응이라는 네. 그 아주 메리트가 있는 MDR 서비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저희들 하는 걸로 하고요. 그 오늘 그 권영목 대표님과 함께 그 MDR 서비스를 통한 보안 위협 공동 대응 방안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데니스큐 웨비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